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너는... 다행히 의식을 잃지 않은 비구스님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으신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설마 큰 스님께서... 비구스님이 고개를 끄덕였고 쓰러져 계셨던 바닥은 피로 흥건하였습니다. 제를 드리는 도중에 큰 스님이 갑자기 뒤에서 나를 찌르려고 했어. 간신히 피하긴 했는데 칼날이 팔을 스쳤던 것 같아. 그리고 머리를 세게 맞아서 기절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어. 제가 시작할 때쯤 큰 스님에게서 봤던 반짝였던 건 단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너 말을 할 줄 아는구나.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빨리 큰 스님 피해서 여길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치. 여긴 너무 위험해. 아이야, 내 방으로 가자. 거기로 가면 여길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너는 말을 할 수 있으면서 왜 말을 안 했던 거니? 큰 스님께서 스님과 이야기한 시종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된다고,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랑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구나. 너가 왔던 날 큰 스님께서 너는 말을 하지 못하니 정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큰 스님이 저랑 스님을 속이고 있었네요. 피는 조금 지혈된 것 같아요. 걸으실 수 있겠어요? 이제는 도망쳐야 하니까 걷기 힘드시면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고맙구나 아이야. 너 혼자서도 도망치기 어려웠을 텐데 나까지. 비구스님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무사히 탈출했을 때 다시 해주세요. 저는 비구스님의 팔을 저의 어깨에 걸치고 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비구스님의 방으로 가기 시작할 때쯤 이 자식들 어디로 내뺀 거야? 당장 나오지 못해! 제 방 쪽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며 큰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걸리면 바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저는 더욱 서둘러 비구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비구스님의 방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닥은 또 흙으로 가득했습니다. 저기 장문으로. 비구스님은 손으로 방에 있는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전 비구스님의 방을 청소했을 때 살짝 열려있던 그 장문이었습니다. 저기로 가면 되는 거죠? 비구스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장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장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렴. 저는 비구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장문을 여니 안에는 옷가지나 이불 등이 아닌 땅굴이 있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해줄 테니까 서둘러.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비구스님의 말씀대로 밖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점점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구스님과 함께 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어디로 이어졌는지 모르는 땅굴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야, 너는 이름이 뭐니? 현우예요, 제 이름. 현우구나. 현우. 비구스님은 뒤에서 저의 이름을 몇 번 되뇌이셨습니다. 아이야, 아니 현우야, 너는 부모님 걱정이 되지 않니? 걱정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편지라도 주실 줄 알았는데 바쁘신지 편지도 없으시고,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매일 걱정이 되죠. 착한 아들이구나. 그런데 그 걱정 쓸모없을지도 모른단다. 그러겠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니까요. 아니, 말 그대로란다. 지금 걱정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뜬금없는 비구스님의 말에 저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비구스님은 안쓰러운 듯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시길, 너희 부모님이 너를 여기에 맡기고 한 번도 편지나 전화를 안 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았니? 아무리 일이 고되고 쉴 틈 없이 바쁘더라도 타지에 맡겨놓은 자식을 걱정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건 맞지만 바쁘시니까 그런 거겠죠. 괜히 불안하니까 이상한 말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갑작스레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원래 일 때문에 며칠을 집에 오지 않으신 적도 많았지만 가끔씩 전화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리만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비구스님의 말투는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스님께서는 뭔가 알고 계신 거죠? 비구스님은 걸음을 멈추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저희 부모님께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제 말을 들은 스님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려는 듯 눈을 감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도 이제는 알겠지만 이곳은 평범한 절이 아니란다. 실체는 절로 위장한 인신매매를 하는 곳이지. 그래서 일반 절과 같이 방문객들도 없고 인적 드문 곳에 있는 거란다. 혹시나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신을 모시는 곳에서 사람을 사고팔고 한다고는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 일반인이 오다니 참 신기한 일이었지. 비구스님의 말을 들으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저는 이후에 비구스님의 말씀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했지. 자신의 아들을 여기에 맡겨두고 싶다고. 아마 산 아랫마을까지 일거리를 찾던 너희 부모님께서 이 산에 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맡기러 오신 걸 거야. 아랫마을 사람들은 여기가 가난한 형편의 아이들을 거두고 돌보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거든. 아랫마을 사람들은 여기가 가난한 형편의 아이들을 거두고 돌보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서 파는 곳이지만 실체를 모르니 추측한 거겠지. 그렇게 너를 맡아두기로 하고 너가 온 날, 너희 부모님이 산에 내려갈 때 이 절에서 어떤 사람이 너희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고 같이 내려간 거 기억나니? 네, 저번에 절에 와서 큰 스님이랑 얘기하고 돌아갔던 거 봤어요. 너희 부모님은 그 사람과 같이 이 산을 내려가는 길에 보면 안 되는 걸 보고 말았어. 바로 너가 오기 전까지 있던 아이가 팔려가는 모습 말이야. 하필 너희 부모님이 내려가던 곳이 우리 절 샛길이었는데 거기서 끌려간 아이를 본 것 같더구나. 너희 부모님께서는 신고를 해야겠다면서 경찰에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지. 왜냐면 아이를 끌고 가던 사람과 너희 부모님과 같이 있던 사람이 인사하는 걸 보셨거든. 그리고 서로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이걸 봤으니까 뒤탈없게 해야겠지 않겠냐. 너희 부모님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붙잡혔고 너희 부모님을 그만해주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저는 비구스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부모님이 죽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겁주시려는 거죠. 하나도 재미없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희 부모님 거지? 비구스님은 저의 눈앞에 무언가를 들이밀었고 그것은 부모님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그것도 망가지고 피가 묻어있는 2개의 핸드폰. 내가 한 말 중에 거짓말은 단 1개도 없단다. 비구스님의 말을 부정하던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자 사고회로가 고장난 듯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고 화를 내고 싶은데 감정이 사라진 듯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